자, 일단 아주 뭐 기초적인 내용까지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갈게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원리 합계다라는 얘기 다 알고 있고, 그지? 이자 계산하는 방법은 단위와 복리 두 가지가 있어요. 단위는 등차 수열이 될 거고, 그리고 복리가 등비 수열이 됩니다. 이 정도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딱 세 가지 원칙만 딱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돈.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넣은 돈이든 넣지 않은 돈이든 상관없이 그냥 어떤 돈은 무조건 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습니다. 라는 대원칙 하나. 두 번째는 n년 말이나 n 플러스 1년 초는 같게 봐요. 완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차이가 나는 거니까 하루 차이가 나는 거, 그지? 하루 차이. 뭐 심지어 뭐 1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시점만 일치시켜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정확하게 딱 지켜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요 한 6가지 정도 선생님이 준비해놨거든. 6가지가 완벽하게 다 동일한 풀이로 흘러가게 돼요. 완벽하게 다 동일한 풀이로. 그러니까 상황을 봐봐. 매년 100만 원씩 연이율 10%인 상품에 매년 초에 집어넣는데, 그러면은 난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면 현재 있지, 현재는 그냥 1초로 가요. 1년 초, 뭐 한 달 초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초로 가.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2초가 되고 3초가 되고 4초가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10년이었으니까 얘는 10초에다가 마지막에 11초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얘는 사실 10말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도 1말이라고 봐도 되고 2말이라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9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지? 쓸 때는 요렇게 쓸 필요 없고, 요렇게 쓰는 기준이 있잖아. 그 기준은 문제에 따라서 매년 언제 넣느냐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쓰다가 마지막에 요렇게 마무리하는 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쓰다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둘 중에 하나로 쓰면 되는 거야. 주어진 대로 상황에 따라서 매년 언제 넣나요? 매년 말에 넣는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쓰면 되는 거고, 매년 초에 넣는다 그러면 요렇게 쓰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요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문제에 따라서 뭐 2017년부터 넣기 시작해가지고 뭐 2048년까지 넣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요때 초부터 시작해서 요때 말까지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도 2018초로 쓰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 해를 2017 말로 쓰든지 상관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세팅을 해버리면 됩니다. 처음에 그림 그릴 때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항상 계산은 여기 와서 하는 거지. 계산은 무조건 여기 와서, 이게 마지막 시점 일치시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모든 돈은 이자가 붙을 테니까 그 이자가 몇 번 붙는지만 잘 계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보자. 여기 얘는 매년 100만 원씩 넣는데 언제 넣는다고 했어? 매년 초에 넣는다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11초라고 하는 거잖아요. 11초에는 돈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왜냐면 10년 동안 넣는다고 했잖아, 그지? 10번 들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때는 안 넣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황이 종료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초에 다 100만 원을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땡땡땡땡, 여기 100만 원. 이렇게까지 해주면 10번에 100만 원이 되는 거고, 걔네들의 이자들을 생각할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봐봐.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자가 몇 번 붙었을까만 계산하면 돼. 이제 몇 번 붙었을까? 10번 붙었겠지. 계산하는 방법은 이것도 이제 헷갈릴까봐 하나 정리해 놓을 거자. 그러니까 초에서 초로 간다면 여기가 만약에 A초에서 B초로 갑니다. A초에서 B초로 갑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자는 몇 번? B-A 플러스 아니 그냥 B-A번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자는 요만큼만 붙어요. 초에서 초로 갈 때. 물론 말에서 말로 갈 때도 동일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헷갈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헷갈리니까 여기는 얘를 11초로 생각해서 그냥 두 개 빼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라고 한다면 이자가 몇 번 붙어요? 여기는 얘랑 똑같은 게 뭐야? 2049년 초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냥 얘에서 얘 뺀 거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행 개수 있잖아. 항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그러니까
초에서 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상황은 초에서 초까지,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만큼. 요때는 이제 b-a 플러스 1 개의 항이 있습니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 사실까지 딱 인지를 해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초에서 초로 갈 때 상황, 말에서 말로 갈 때 상황, 요 상황만 인지해놓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전부 다 이자가 몇 번 붙는지, 그냥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자는 지금 11에서 1 뺀 거니까 얘는 10번 붙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얘는 몇 번 붙은 거예요, 그럼? 얘는 뭐 당연히 9번 붙었을 거고, 얘는 8번 붙었을 거예요. 9번, 8번. 근데 여기는 얘가 이자 1번 붙었겠죠. 그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이자가 한 번 붙은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100만 원에 뭐 1 더하기 10%라고 해서 1.1이네. 1.1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전에 거가 100 곱하기 1.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여기는 8번 붙은 거니까 100 곱하기 1.1의 8제곱, 100 곱하기 1.1의 9제곱, 100 곱하기 1.1의 10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원금과 이자들 이것들을 다 뭐 한 거? 더한 거가 궁금하단 말이야. 그치? 얘네들을 요렇게 다 더해주는 게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얘를 더하는데 쓰는 게 뭐야? 딱 봐도 얘는 얘가 첫째 항이라고 봤을 때 계속 1.1씩 곱해져서 가고 항의 개수 10개인 거니까 이게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에서 그 뭐야? 활용 파트로 나오는 게 원리합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뭐 이자 뭐야? 공비는 1.1이 될 것 같고 빼기 1 요거분에 첫째 항은 여기서는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 곱하기 1.1 요게 첫째 항이 되는 거고 1.1에 몇 제곱? 10제곱 항의 개수 빼기 1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이게 원리합계요. 되게 쉽죠? 네, 요 원칙만 딱 지켜가지고 요 세팅만 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기말불도 마찬가지고 기수불, 지금 기수불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 숫자 써가지고 매년 초에 넣는 거, 기말불은 꼬리 말자 써가지고 매년 말에 넣는 거. 그러면 얘는 기말불이었으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처음 넣는 거지, 말에 넣는 거잖아. 요때 처음 넣는 거고, 두 번째 여기다 넣는 거고, 세 번째 여기다 넣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에 이제 9번째 넣는 거, 마지막에 여기 넣으면서 끝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지금 말에만 넣고 싶어요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말에다가 하나 써주고, 두 번째 말에다가 두 번째, 그 다음에 9번째 말, 그 다음에 10번째 말 이렇게 써준 다음에 얘네들을 다 땡겨서 오면은 얘는 이자 한 번 덜 붙었겠네요. 그죠? 얘도 이자 한 번 덜 붙었겠네요. 얘도 덜 붙었을 거고, 얘도 덜 붙었을 거고. 오케이? 얘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한 번 붙었을 거고, 마지막에 얘가 될 거야. 그럼 얘 첫째 항이 뭐가 되는 것 뿐이? 100이 되는 것 뿐이지. 항의 개수 동일하고 공비 동일하지. 여기는 얘만 싹 지워져 버리면 얘가 기말불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상환 이런 것도 마찬가지. 봐봐. 저기는 저 원칙, 여기는 요 그림 가지고 요 상황만 가지고 그냥 풀어주면 다 풀려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달 초에 3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100만 원을 그냥 결제했대. 그럼 나 얼마가 남았어요? 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치? 걔를 이달 말부터 A월씩 10개월에 걸쳐서 낸대요. 됐죠? 그럼 상황 판단해보자. 지금 현재 1초예요. 그 다음에 매년 언제 넣었는데? 이달 말부터 넣는데 계속 말에 넣겠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1초 다음에는 1말을 쓰면 되고요, 2말을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가지고 얘는 9말에서 마지막 10말이 되면은 마지막 돈을 내면서 끝날 것 같아. 그럼 나는 계산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 처음에 내가 빌린 돈은 여기서 지금 200만 원을 빌린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갚아야 될 돈들을 모아보니까 1말에 A1 갚을 거고, 2말에 A1 갚을 거고, 9말에도 A1 갚을 거고, 마지막 10말에도 A1 갚을 거고. 그치? 이렇게 세팅해 놓은 다음에 그럼 여기는 얘 이자가 몇 번 붙었어요? 말이니까 빼면 그냥 9잖아. 그치? 이제 9. 그러니까 얘는 A에 1.01의 9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여기 이자가 몇 번 붙었어요? 얘 두 개 뺀 거니까 8. 그러니까 1.01에 8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여기는 얘는 이자 한 번 붙은 거니까 A에 1.01에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 마지막 A까지 해서 이만큼을 다 더한 돈인데가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갚을 돈이 되는 거지. 오케이? 아니, 갚은 돈이 되는 거지. 갚은 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돈이 내가 이쪽까지 와서 얘도 여전히 이자가 붙는 거잖아. 그지? 모든 돈을 다 이자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었어요? 10번 붙었어요.
그지? 얘는 11초라고 생각하면 2개 빼버리면 10이니까. 그죠? 얘는 1.1에 1.1에 10제곱이 됩니다. 여기는 이 돈이 뭐가 되는 거야? 갚을 돈이 되는 거죠. 됐나요? 1.0이죠. 1.0이. 얘가 갚을 돈이 되고 여기는 얘가 갚은 돈이 됩니다. 두 개가 서로 어때야지? 같아야지. 이렇게 같다는 요식 하나 써버리면 원리합계 상황은 끝나고 이제부터 무슨 상황? 등비수열의 합 상황으로 바뀌는 것뿐이지. 그리고 여기는 얘를 계산해보면 얘를 첫째 항이라고 볼 거잖아 우리. 그지? 얘는 1.01 빼기 1 분의 첫째 항이 A였어요. 1.01에 항의수 10개네요. 빼기 1 이렇게 된 이 돈이 200 곱하기 1.01에 10제곱이 됩니다. 요식만 정리해서 내가 원하는 이 A1만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야. 완전 딱 틀이 딱 잡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그냥 요렇게 세팅 처음에 딱 해놓고 언제 넣느냐 그 다음에 이자가 몇 번씩 붙었느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계산한 게 얼마냐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원리합계 끝이야.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상황 봐봐. 연금이래 연금. 자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말에 5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마찬가지 1초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 10말에서 끝날 것 같아. 그지? 근데 얘는 올해 매년 말에 받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계속 어떻게 가? 매년 말이니까 얘는 1말로 가는 거고 2말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마지막에 9말, 10말에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 상황. 여기까지 세팅 첫 번째. 괜찮죠? 그 다음에 봐봐. 여기 얘는 매년 말에 500만 원씩 매년 말에 500만 원씩 이렇게 받아야 되는 돈들이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근데 걔를 언제 받고 싶었대? 언제? 얘를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고 싶었대. 그러니까 나는 1초에 여기 있는 얘에서 그냥 A1을 한 방에 받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이 A1이 얼마여야 합당할까요? 지금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계산 어디까지 끌고 가서 합니다? 여기까지 끌고 가서 합니다. 그다음 모든 돈은 다 이자가 붙어요. 모든 돈은 다 이자가 붙어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이 돈은 500에 뭐가 되는 거야? 1.1에 9제곱. 500에 뭐가 돼요? 1.1에 8제곱. 그러니까 500에 그렇지 1.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얘네들 다 더한 게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돈 10말까지 내가 다 모아놓은 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방에 몰빵으로 받은 이 돈을 이자가 몇 번 붙어야 돼? 10번 붙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해준 결과가 얘가 한 방에 다시 내가 총 받을 돈이고 얘가 한 방에 몰아서 받은 돈이니까 얘네들이 같다라는 식 이렇게 하나 딱 써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거 원래는 이런 거예요 다 그냥. 어렵니? 안 어렵죠? 여기는 이게 계산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계산력이 딸리면 되게 어려워져. 이게 계산이 잘 안 되면 되게 어려워져.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 우리? 심플하니까. 이자 얼마예요? 1.1이네. 항의개수 몇 개니? 여기서도 이렇게 10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1.1에 10제곱 이렇게 될 거고 첫째 항이 얼마였어? 500만 원이었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얘가 A 곱하기 1.1에 10제곱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됐나요? 매일 안 돼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해 봅시다. 봤더니 여기는 얘를 2.6으로 계산하래. 그래서 여기 분자는 뭐가 돼요? 1.6, 여기는 0.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5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얘는 뭐 이렇게 없어지면서 16 곱하기 50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여기는 얘가 2.6 곱하기 A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지? 그래서 여기도 뭐 공 하나 이렇게 추가시켜가지고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나눠버리면 26 이렇게 되는 것 뿐이고, 그지? 그래서 요거 10,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계산해 버릴 겁니다. 간단하죠? 원리합계는 그냥 이거예요. 요 원칙만 잘 지켜. 알지?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게 봐봐. 모든 돈들은 다 언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다 붙어. 모든 돈들은. 그러니까 그냥 현금으로 내가 받은 것도 이자 붙는 거야. 알지? 물론 그게 되게 비합당하잖아. 맞죠? 나는 현금으로 받은 돈인데 왜 그게 이자가 붙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그 조건 하에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때 A1 받은 거다 돈 이거 그냥 은행에 안 넣고 가만히 있을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 돈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당연히 들어오는 돈인데 그럼 사람이라면 당연히 얘를 은행에 넣어놓고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모든 돈은 물건 같은 거 있잖아. 아까 뭐 컴퓨터를 샀나요? 물건을 샀대요. 이런 물건은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돈은 무조건 다 이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에서는 물건이 있어. 물건은 뭐 감가상각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매년 몇 프로씩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그럼 걔가 문제 떨어지게끔 그렇게 공비 세워가지고 얘가 이자 붙듯이 걔가 몇 번이나 값이 떨어졌나요? 계산해가지고 막판에 계산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중간에 몇 년 후에 사야지 가장 합리적일까요?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좀 완전히 좀 심한 문제고 너희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거야. 원리학계 나와봐야 지금 하는 수준. 자, 연극까지 됐고 증액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증액이라고 하면 이게 되게 쉬워요.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진짜 쉬워. 나와봐야 이 정도에서 나올 거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문제에 따라 조금 더 중간에 막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유를 처음에는 뭐 10%로 적용을 하다가 10년 동안 10%로 적용하다가 갑자기 10년 후부터는 20%로 적용합니다.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 기점, 그 시점을 통해서 잘라놓고 여기까지는 다 이자가 얼만큼씩 붙었는지 계산해 놓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이유를 다시 적용해가지고 이자 몇 번 붙었는지 다시 판단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내가 그림만 잘 그려가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증액 볼게요. 올해 초에 100만 원 납입하고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10% 증액된 금액을 납입합니다. 여태까지는 매년 A1씩 똑같이 납입했던 것 뿐이고 이번에 그 납입하는 돈이 10%씩 점점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봐봐. 얘는 1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는 매년 초에 넣는다고 했잖아, 그지? 매년 초에 넣는다고 해서 얘는 2초로 가는 게 합당하다. 맞아? 3초.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가지고 얘는 10초까지 갔다가 얘는 10말에서 지금 계산을 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지? 그 다음에 매년 초에 넣는데 매년 초에 얼마를 넣는데요? 처음에는 100만 원을 넣겠대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10% 증액된 금액이니까 얘는 1.1만큼을 이만큼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넣겠어? 2초, 3초까지 할까? 얘는 100만 원에 1.1의 제곱만큼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지? 얘는 이자가 붙은 게 아니라 내가 순서를 지금 집어넣는 것만 먼저 써준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10초의 마지막으로 얼마를 넣어야 되겠어? 1.1의 9제곱을 넣어야겠지. 9번 증액된 거니까. 그지? 이렇게 됐을 때 받을 돈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세팅 끝났으면 이제 이자 계산하면 돼요. 이자 몇 번, 이자 몇 번, 이자 몇 번, 이자 몇 번.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는 원래는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써줄게. 1.1의 9제곱만큼을 넣었는데 이자를 몇 번 받았어요? 한 번 받았어요.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전에 있던 애는 어떻겠어? 얘는 지금 100만 원에 1.1에 8제곱만큼 넣었을 텐데 얘는 이자를 몇 번 받았겠어요? 2번 받았겠지. 8제곱이었는데 이자를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어때? 더 쉬워. 그지?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잖아. 그지? 심지어 여기는 얘도 지금 100만 원에다가 얘 100만 원에다가 이자 지금 2번 여기 2번 증액된 걸 가지고 했는데 걔는 이자를 몇 번 받았으니까 8번 받았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은 전부 다 이런 아이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다? 100만 원 곱하기 1.1의 10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이 몇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그냥 이게 계산 끝이에요. 여기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래서 증액된 문제 이게 훨씬 더 너희가 풀기가 편하지.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근데 증액 중에서도 이렇게 이율이 같은 게 있고 이율이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얘는 매년 20%씩 증액된 금액으로 납입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율은 10%래. 오케이?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 100만 원을 처음 넣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넣는 돈이 얼마가 된 것 뿐이야. 여기 넣는 돈이 100만 원에 1.2가 된 것 뿐이고 세 번째 넣는 돈은 100만 원에 1.1의 제곱을 1.2의 제곱을 넣은 것 뿐이고 그지? 마지막 10초에 집어넣은 게 100만 원에 뭐가 된 1.2의 9제곱을 집어넣은 것 뿐이지. 그 전에 9초라고 해볼까? 9초 때는 집어넣은 게 뭐가 돼? 100만 원에 1.2의 8제곱만큼 넣었을 거고. 그다음에 여장이 나는 계산 어디서 할 거니까? 여기서 할 거니까. 이제부터 뭘 생각합니다. 그냥 이자 몇 번 붙었나요? 이자 몇 번 붙었나요? 그것만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아래서부터 볼게요. 여긴 얘는 100만 원에 1.2의 9제곱에다가 1.1 한 번 붙은 거고 여기서는 지금
이율은 10%라고 했으니까 얘는 1.1이 한 번 붙은 거고, 오케이? 여기는 얘는 100만 원에다가 1.2에 지금 8제곱에다가 1.1이 몇 번 붙은 거? 두 번 붙은 거. 그지? 여기 얘는 100만 원에다가 1.2에 제곱만큼 넣었는데 이자가 몇 번 붙었어요? 8번 붙었어요. 오케이? 자, 이거 두 개만 맞아 쓰자. 1.2 여기서 얘는 1.1에 9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00만 원 넣은 거는 그냥 1.1에 10제곱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얘네들 다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얘가 되려면 곱하기 뭘 하면 돼요? 1.1분의 1.2를 하면 돼요. 아니, 여기는 얘는 뭘 하면 돼요? 1.1분의 1.2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얘도 여전히 계속 다 1.1분의 1.2를 그냥 곱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이것도 이거 그럼 전체가 무슨 수열이 됩니다? 등 비수열이 됩니다. 그럼 난 등비수열의 합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럼 이게 공비야. 그지? 1.1분의 1.2 이게 공비고 빼기 1 요거 분의 첫째 항이 얘가 된 것 뿐이에요. 얘가 100만 원에 1.1에 10제곱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1.1분의 1.2 이렇게 된 거 요거 전체 10제곱 빼기 1로 그냥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죠. 공비가 그냥 요걸로 바뀐 것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증액 비율 다른 것도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해서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상관없이 다 똑같은 세팅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처음에 초기 세팅, 여기서 얘를 초로 넣을 거냐 말로 넣을 거냐는 뭘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게 매년 초인지 매년 말인지로 판단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항수 계산하는 거랑 이자 몇 번 붙었는지 계산하는 거, 그거는 그냥 A초, B초 갖다 놓고 두 개 그냥 뺀 게 이자 몇 번 붙었는지, 그 다음 뺀 거야 더하기 1한 게 항수 계산. 오케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은 그거 그냥 끝났어요. 다 했어요. 이게 원리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전부 다 풀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 하나만 보자. 뭐 해볼까? 이게 증액이 되겠다. 그래서 비율 같은 증액. 잠깐만요. 혹시 질문 없었어? 질문할 거? 원리학교 쪽에 한번 질문 찾아볼게. 안 풀려. 뒤쪽에 단어 마무리를 해볼까? 없었어? 단어 마무리 쪽에.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서 저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혹시나 해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풀어주려고 했는데. 자, 340번 보세요. 340번. 자, 봐봐. 월이율이 0.5%래. 월 복리로 갈 거고 2015년 1월부터 매달 말에 넣겠대요. 찾아왔어요. 저쪽 안쪽으로. 다시 2015년 1월부터 매달 말에 넣겠다고 했어.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적립 총액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지금 달별로 가니까 좀 계산이 좀 까다로울 것 같지만 그냥 사실 60번은 그냥 넣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뭘로 보면 1초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얘 1월 초를 1초로 봐버리면, 그지? 여기는 얘 매달 말부터 넣기 때문에 이게 1 말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 갈 거 아니지? 쭉쭉 가가지고 여기는 얘까지는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총 여기까지 보면 총 만으로 5년이 흘렀지. 네, 맞아? 만으로 5년이 흘렀지. 5년은 몇 개월입니다?
60개월입니다. 맞아? 얘가 60개월이기 때문에 마지막엔 60말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여기 얘가 59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됐나요?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놓은 다음에 해보는 거야. 첫 번째 여기서 매달 말에 여기서 100만원 처음에 넣을 거고 그 다음 100만원 넣을 거고 쭉쭉 넣어가지고 여기다 100만원 넣을 거고 여기다 100만원 넣을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얘가 이자가 몇 번 붙었는지 얘가 이자가 몇 번 붙었는지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었어요? 한 번 붙었겠지 뭐. 여기에 이자가 몇 번 붙었어요? 60. 잘 생각해. 아, 50? 50. 빼면 되잖아요. 빼면. 아, 50. 됐죠?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얘는 이제 안 붙은 거니까 이렇게 더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더해질 이 결과가 지금 궁금하면 그냥 요 정도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특별하게 이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원리학기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리학기 복습 간단하게 해봤고요. 우리 등차 준비 잠깐 복습만 조금만 하고 갈게요. 그렇지? 등차 준비에서 너희들이 봐줘야 될 내용들 몇 가지만 조금 생각해보자. 일단 등차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할게요. 찬서 뭔 말이야? 그냥 아무거나 등차 수열하면 생각나는 거. 진짜 공차 그래 좀 애매한데? 일단 일반항부터 얘기해보자. 일반항이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다시 1 A a 더하기 마이너스 n-1 d가 됩니다. 여기는 얘를 첫째 항이라고 하고 얘를 공차라고 하지. 그래서 요렇게 세워진 이 이유 알겠지? 만약에 그럼 얘가 A5부터 시작했어요. 얘는 몇 d가 되는 거야? n-5d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개차 수열할 때 해봤잖아. 개비 수열할 때 해봤잖아. 이게 어떤 상황이었어? A1 있고 A2 있고 A3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가지고 AN-1 있고 AN까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는 얘가 D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얘에서 D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쭉쭉해서 N-1번 더한 게 N번째 항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듯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서 D를 더해 나간다고 하면은 N-3번만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부터 시작하면 N-5번만 더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해 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AM으로 시작한 거였다면 얘는 N-1번만 요만큼만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뭔 소리야? N-N번만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D를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전개한 결과는 A, N 더하기 B라고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이제 N에 대한 1차식을 발견하면 혹은 K에 대한 1차식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놔. 1차식을 발견해서 1차식은 그냥 등차야. 오케이? 1차식은 등차.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봐봐. 이렇게 돼가지고 5x 더하기 3 이런 게 하나 있었대. 이렇게 있었는데 요 상식에다가 x-1로 나눈 나머지랑 x-2로 나눈 나머지랑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 나머지 정리 기억나죠? 그냥 여기는 이 다항식에 1 집어넣은 게 나머지, 2 집어넣은 게 나머지, 3 집어넣은 게 나머지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는 뭐겠어요? 뭐 그렇지. 그냥 a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a 플러스 1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9a 플러스 18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두 배는 얘 더하기 얘겠지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A값 분명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봐. 그냥 여기 있는 얘는 그냥 AN 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 수열의 첫째 항과 둘째 항과 셋째 항이란 말이야. 맞아요? 이 수열의 첫째 항과 읽는 거랑 읽는 거랑 삼는 게 각각 얘랑 얘잖아. 맞아? 그렇다면 여기는 N은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 아닐 텐데 얘가 등차 수열이 되려면 그냥 얘가 뭐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 0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잖아. 오케이? 그냥 그렇게 판단하면은 이런 문제는 뭐 계산할 필요도 이거 0이지 뭐 이렇게 풀어버려. 실제로 이거 계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8a 더하기 뭐가? 26이 얘가 뭐가 됩니다.
그거 어떻게 더했더니 10A 더하기 26이 됩니다. 없어지면서 A 빵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사실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1차식이 나오면 걔는 무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1차식은 등차, 1차식은 등차. 왜 강조를 하냐면 계속 선생님이 아무리 너희들한테 요구를 해도 여기는 얘가 뭐 10까지 이렇게 있었나 봐. 뭐 뭐라고 할까? 57까지 있었나 봐. 여기는 얘가 예를 들어 3이었나 봐.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는 얘가 5k-3 이렇게 돼 있어. 만약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로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럼 얘를 k1부터 57까지 해가지고 얘를 5k-3 요거에다가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5k-3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할 거야.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를 5 시그마 k는 1부터 57까지 k에다가 마이너스 57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이제 뭐 계산해서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얘 공식을 쓰려고 지금 이렇게 다 분해를 한단 말이야. 맞아요? 완벽하게 다 분해를 시작하지. 근데 봐봐. 여기는 얘가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의 합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 구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등차 수열의 합으로 가야지. 자, 등차 수열의 합 뭐예요? 2분의 n에 a 플러스 l이죠? 맞아? 2a 플러스 n-1t도 있지만 그냥 a 플러스 l로 해도 되지? 그럼 봐봐. 여기는 2분의 항의 개수만 생각해봐. 얘 빼기 얘에다 더하기 1 하면 항의 개수잖아. 맞아? 55 이렇게 되는 거고. 첫째 항은 뭐겠어? 그냥 이게 3는 게 첫째 항이죠. 맞아? 그럼 12가 됩니다. 마지막 항은 뭐예요? 57 넣은 게 마지막 항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5 곱하기 57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알았지? n에 대한 몇 차식이면 k에 대한 몇 차식이면 1차식이면 무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오케이? 1차식은 등차야. 1차식은 등차.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개념 잡아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등차 중항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등차 중항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사실은 뭐였어요? 이런 거지 뭐 A, X, B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차이랑 요 차이가 뭐예요? 서로 같아요잖아. 맞죠? 그러면 당연히 X-A는 뭐 B-X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EX는 뭐가 돼요? A 더하기 B가 됩니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등차 중항이 된다. 맞아요? 근데 이 등차 중항을 꼭 이렇게 이웃한 세 개로만 볼 필요 있어 없어? 전혀 없어.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뭐 A, B, C, D, E, F, G, H 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세 개 등차 중항, 이렇게 세 개 등차 중항 다 해도 되지만 요렇게도 여전히 등차 중항 만들 수 있고요. 왜? 요 차이랑 요 차이가 뭐 하니까? 같으니까. 등차 수열에서 내가 간격을 동일하게 주고 만든 그 항들의 차이는 전부 다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등차 중항은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 거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요거랑 요것도 요거까지지. 여기까지 등차 중항 됩니다. 이런 생각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온 게 뭐였어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여기 A1이 있었고 여기 AN이 있었어. 여기 A2가 있었고 여기 AN-1이 있었다. 이렇게 있었을 때 그냥 얘가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여기 그냥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쳐보자. 원래는 여기는 얘가 뭐여야지만 홀수여야지만 가운데 항이 존재하지만 여기는 얘가 짝수든 상관없이 그냥 가운데 뭔가 있었대. 여기는 이 값이 있었나 봐. 오케이? 물론 얘가 짝수였으면 이렇게 항들은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었을 거고 얘가 홀수였으면 이 가운데 항이 이렇게 돼 있었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얘 더하기 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값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값을 내가 x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2x가 되는 거고 이거 두 개 더한 것도 여전히 2x가 되는 거고 그지? 요거 두 개 더한 것도 2x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요거 두 개 더한 게 2x고 두 개 더한 게 2x고 두 개 더한 게 2x고 혹시라도 요게 하나 있으면 걔는 그냥 x가 될 테니까 결국 여기 있는 이걸 다 더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x를 몇 번 곱해주세요? n번 곱해주세요 라는 얘기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x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2분의 a1 더하기 an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차 중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공식이 이거였고 n2 여기 첫째 항을 a이고 마지막 항을 l이라고 놓은 게 등차수열의 합 공식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 a 더하기 n-1d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2a 더하기 n-1d라는 그런 공식이었던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사실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봐봐
뭐 이렇게 생긴 이런 게 있었대. 이렇게 생긴 여기가 뭐 루트 2였나 봐. 2루트 2였나? 2루트 2였고 여기 이렇게 동일 간격으로 여기는 얘가 뭐 1부터 뭐라고 할까? 20까지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여기는 B1부터 B20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AN, BN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길이를 뭐 AN이라고 하기로 했대요.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A1부터 쭉쭉 더해서 A20까지가 지금 궁금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문제의 답은 그냥 뭐가 되는 거냐면 20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뭐 하는지 알겠어? 다시 봐봐. 왜 그렇게 한 거냐면 어차피 얘부터 얘까지도 등차가 되는 거 맞잖아, 그지? 여기 있는 얘부터만 등차가 되는 게 아니라 제일 끝에 있는 얘랑 얘도 등차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얘의 평균이나 얘랑 얘의 평균은 일치할 거 아니야, 그지? 얘랑 얘의 평균을 내면 걔는 뭐가 돼요? 루트 2가 될 거예요. 왜냐면 얘는 몇이니까? 빵이니까. 그지? 얘랑 얘의 평균을 내면 루트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20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한 2초 정도 생각하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돼버려요. 오케이? 등차수의 합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차 중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은 봐봐. 어떤 달력이 이렇게 있었대. 그래서 여기에 17이 있었고 18이 있었고 19가 있었대. 여기 24가 있었고요. 25가 있었고 26이 있었대. 여기 10이 있었고 여기 얘가 11이 있었고 여기가 12가 이렇게 있었나봐. 이게 등등등 있었겠지. 근데 내가 갑자기 요렇게 9개를 더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면 오케이? 9개를 그냥 더해달래. 그럼 선생님은 이거 그냥 18 곱하기 9 계산할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봐도 80 똑같이 차이 나지? 80 요렇게 보면 70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 몇씩 차이 나지? 60 차이 나지? 요렇게 보면 1씩 차이 나지? 그러니까 얘랑 얘의 등차 중앙이고 얘랑 얘의 등차 중앙이고 얘랑 얘의 등차 중앙이고 얘랑 얘의 등차 중앙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2개 더한 거는 이거 2배가 되는 거고 이거 2개 더한 건 이거 2배가 되는 거고 이거 2개 더한 건 이거 2배가 되는 거고 이거 2개 더한 건 이거 2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총 몇 개 있었어요? 총 9개 있었어요 라고 그냥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등차 중앙은 진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등차수의 합에서 특히 엄청나게 많이 활용됩니다. 알죠? 등차 중앙 이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고 등차수의 합 공식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등차수의 합까지 대충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추가 개념적으로 너희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SN이 최대가 되고 싶었대. 이런 상황은 나는 뭘 가지고 판단합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렇지, 일반항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일반항 AN이 양수일 때까지만 더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항부터는 음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알겠죠? 양수까지만 더해 가야지 점점 커졌을 때 커지고 음수를 더하는 순간 다시 작아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최대였으면 이렇게 놓고 풀었습니다. 그다음 얘가 최소였으면 그거 반대로 이렇게 놓고 풀면 되지. 됐나요? 이런 얘기 하나랑 그 다음에 SN이라고 하는 게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내가 AN을 구하는 공식도 기억나죠? 뭐가 돼요? 그렇지, EAN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몇 번째 항부터 됩니다? 두 번째 항부터 됩니다. 얘 첫째 항 A1은 어떻게 구했나요? S1로 구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됐어요. 만약에 C가 0이 아니었다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어때? 서로 달라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A 더하기 B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첫째 항이 되려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려면 여기는 C가 뭐일 수밖에 없습니다.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항이 없는 그런 2차식 형태의 그러면은 SN을 발견했다면 걔도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의 합이었고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합이었고 됐나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의 합이었고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됐어요. 등차는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등비는 그럼 또 등비는 어때요? 등비라고 이 얘기를 해야지. 등차라고 하는 건 애시당초 걔의 규칙 자체가 뭘로 발견돼? 뭘로 생각하는 애였어?
차로 생각하는 거였어, 그지? 그러니까 이 앞에 항이랑 이 뒤에 항, 요거에서 요거 뺀 거, 그지? 요거에서 요거 뺀 거, 요거에서 요거 뺀 것들이 다 같아요. 이렇게 된 게 등차였다면 등 B는 요거에서 요거 나눈 거, 요거에서 요거 나눈 거, 요거에서 요거 나눈 거 이런 식으로 된 게 등 B였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곱하기로 이제 이렇게 표현됐던 거니까 이렇게 표현됐던 거니까 여기서 지금 n-1번 더했어요가 n-1번 곱했어요로 바뀌니까, 그지? a에다가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가가지고 r을 n-1번 곱한 거니까 a r의 n-1제곱이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도 5번째 항부터 시작하면 그냥 n-5번만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오케이? an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n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또 an부터 시작한다면 얘는 n 빼기 n만큼만 이렇게 r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얘는 B기 때문에 등차 중앙 얘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얘는 등비 중앙 A1이 있고 A2가 있고 쭉쭉쭉 해가지고 A n-1이 있고 A n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거 두 개 더한 게 같았던 게 등차 수열이었잖아. 그지? 등비 수열은 요거 두 개 뭐 한 거랑 곱한 거랑, 그지? 요거 두 개 곱한 거가 서로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비수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일단 쳐보자. 봐봐. 자, A1이 루트 3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근데 A1 곱하기 A3 곱하기 A5 곱하기 이런 식으로 쭉쭉 가가지고 A19까지 곱한 게 있었어. 이게 3분의 1배에 A2 곱하기 A4 곱하기 쭉쭉쭉 곱해가지고 A20까지 곱한 거였대. 이런 걸 만족한데,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A6이 궁금하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지금 등비 수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가 같다는 사실도 알겠고, 그지? 다 알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볼 때 따로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보다 여기는 얘는 몇 개가 더 많아요? R이 더 많아요. 그죠? 여기는 얘보다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R이 더 많아요. 여기는 얘보다 여기는 얘도 R이 더 많아. 그지? 그럼 R이 총 몇 개가 더 많다는 소리? 10개가 더 많다는 소리지. 그죠? 그럼 3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은 얘는 뭐가 더 많다는 얘기야? 3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 그럼 R의 10제곱은 그냥 뭐고요? 3이고요.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R의 5제곱이 될 테니까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되나요? 그러니까 등 B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얘에다가 얘를 곱한 거, R 곱한 게 얘가 됩니다. 혹은 얘에서 얘를 나눈 게 뭐가 됩니다? R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때는 얘를 이쪽으로 싹 다 넘겨가지고 여기가 A1부터 이렇게 해서 A19까지라고 해석한다면 요게 R이고 요게 R이고 요게 R이고 요게 R이니까 R10제곱이 되는 거고, 요거 3분의 1 이쪽으로 넘어간 거니까 R10제곱이 3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보다 R이 더 많아요, R이 더 많아요, R이 더 많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등등. 그냥 내가 해석하기 나름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상황들을 하나씩 잘 기억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금방 들어요. 그랬죠? 뭐가 있을까? 그래요. 등비 수열은 사실상 어려운 게 별로 없지. 왜냐면 그냥 지수 계산만 잘 할 수 있으면 등비 수열은 그냥 뭐 응용된다고 해봐야 원리합계가 끝이에요. 그지? 특별하게 막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뭐 특별히 없었을 것 같아. 요 수준에서 문제에서는. 근데 물론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진짜 어렵게 푸는 것들도 많긴 한데, 어쨌든 정확한 그 정의대로만 자꾸 생각을 하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여기가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거듭 제곱근이라는 말 자체를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A의 n 제곱근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딱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얘의 의미가 뭘까요, 일단? 배운 사람. A를 n번 곱한 건 A의 n 제곱이지. 근이 아니라. 그치? A를 n제곱 해주세요. 이게 A를 n번 곱해주세요. 이거거든? 얘의 의미는 어떤 숫자 x가 있었어. 어떤 숫자 x를 n 제곱하면
하면 걔가 A가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근이라는 말은 이거 방정식에서 나온 얘기잖아. 사실은 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x의 n제곱이 뭐가 되는 A가 되는 그런 x 값을 가지고 우리는 A의 n제곱 근이라고 합니다. 요 의미를 일단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봐봐. 이거 몇 차 방정식이니? 몇 차예요, 몇 차? n차예요. 그럼 봐봐. 우리 1차 방정식은 몇 개야? 한 개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은 중근을 2개라고 치면 두 개죠. 맞아요? 실근, 허근 다 포함해가지고 2개지. 3차 방정식은 그건 무조건 3개예요. 4차 방정식은 4개고. 그럼 n차 방정식이니까 여기는 얘는 몇 개가 나와야 정상이야? n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일단 봐봐. A의 n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가 있어요? 무조건 n개가 있습니다. 무조건 n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중에는 실수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수인 것도 있어요. 물론 몇 개가 될지는 실수만 있을 수도 있고 허수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A의 n제곱근은 총 몇 개가 있어요? n개가 있어요. 이 개념만 일단 제대로 잘 잡자.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봐봐. 실수인 것이 궁금할까? 허수인 것이 궁금할까? 당연히 실수인 것이 궁금하겠지. 그래서 나는 A의 n제곱 근 중에서 실수인 것에 대한 뭔가 상황을 좀 판단하고 싶었다고. 근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얘는 지금 방정식이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얘를 해석을 뭘로 할 수 있냐면 함수를 통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2차원 x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 3x 더하기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라는 이 이야기는 여기는 얘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놓고요. 여기는 얘를 y는 0이라고 놓는다면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이 y는 0이라는 거가 x축이잖아, 그지? x축, 요 x축, 요 선과 요 직선과 여기는 요 2차 함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랑 얘를 지금 뭐 한 거랑 일치하는 거야? 연립한 거랑 일치하는 거야, 사실. 연립한다는 거 자체는 일단 소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뭘 소거했어요? y를 소거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랑 얘를 연립했어. 연립한다는 얘기는 얘랑 얘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세요. 공통인 걸 찾아주세요. 교집합을 찾아주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랑 얘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함수 배웠지만 여기는 얘는 이렇게 생긴 이런 모든 점들이 다 여기는 얘의 근이거든. 이거는 지금 뭘로 볼 수 있는 거냐면 사실은 부정방정식으로 볼 수 있어요. 부정방정식의 해는 되게 많잖아. 맞아?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이만큼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야. 이 모든 점들이. 얘도 여전히 이만큼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랑 얘의 공통인 근을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이 나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해서 y를 소거하는 작업을 해서 얘를 만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 좌표에 뭐만 남았어요? x 좌표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알파라고 하고요.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알파와 베타가 근이 됩니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다들 알고 있잖아. 그치? 똑같이 지금 적용을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서 일단 기본적인 개형 몇 가지만 좀 하고 가자. 개형 그래프 개형. 그러니까 y는 x의 제곱. 요거는 개형 어떻게 생겼어?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y는 x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얘는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y는 x의 4제곱. 이건 너희들 아직 본 적 없겠지만 물론 그래 미적분을 한 사람은 본 적이 있겠지만 여기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개형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랑 비슷하게 생겼니? 2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지. 얘의 개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조금 다르긴 하지. 왜냐면 1을 넣었을 때 1 나오는 것까지 똑같아. 1 넣었을 때 1 나오는 것까지 똑같거든. 근데 여기다 2를 넣어버리면 얘는 4가 될 텐데 얘는 2를 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16이 돼요. 더 어때? 가파로 뾰족해. 그치? 대신에 여기 있는 이쪽에서는 2분의 1을 넣었을 때 얘는 16분의 1이 나오니까 더 작아요. 여기는 얘는 2분의 1을 넣으면 4분의 1이 나오니까 얘보다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미하자면 상황이 여기 1,1 여기 딱 찍어놓고 마이너스 1,1 여기 딱 찍어놓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다면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은 더 이렇게 몽똑하게 들어가거든. 이쪽은 더 몽똑하게 들어가는데
얘 1을 지나면서부터 확 급격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형태가 4차 함수 그래프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5차 함수도 한번 봐볼게. 5차 함수.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x, 그러니까 y는 x의 5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도 여전히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랑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 1,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긴 얘는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간다면 여기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5차 함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의 6제곱이라고 해보자. 6제곱 얘는 얘보다도 더 어떻게? 더 가파르게 여기서는 더 몽똑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뭐 몇 차 함수다? 6차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당연히 y는 x의 n제곱 중에서 n 값이 n이 짝수인 상황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내가 대충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그냥 2차 함수처럼 그려질 거예요 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그 다음에 y는 똑같이 x의 n제곱인데 n이 만약에 홀수였다고 생각한다면 얘의 그래프는 3차 함수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는 이 방정식을 저기는 저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의미거든. 그럼 저기 있는 쟤는 지금 y는 x의 n제곱이라는 얘의 그래프와 y는 a라고 하는 얘의 그래프를 가지고 지금 생각해 주세요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만나는 것 봐봐. y는 a라고 하는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a가 여기에 찍혔다면 그냥 이건 얘예요. 그지? a가 점점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작아져. a가 0이었던 상황, a가 음수였던 상황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a 값에 따라서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직선이 y는 a라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됐죠? 그럼 봐봐. 얘를 먼저 보자. 얘를. 그럼 얘는 여기서 만나는 이 교점, 우리 그래프를 다시 함수를 다룬다는 얘기는 사실 실수 범위에서만 다룬다는 뜻이야. 허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교점 몇 개예요? 한 개죠. 교점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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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교점 이렇게 한 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얘가 실수였다. 실수인 거는 n이 홀수였을 때는 몇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보면 얘의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 a가 양수였어요. a가 양수요. 몇 개? 두 개. a가 0이었어요. 한 개. a가 음수였어요. 빵 개. 이렇게 되는 거죠.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a 값의 그 부호에 따라서 여기는 얘가 짝수였을 때는 때 a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 개수가 달라져. 실수인 것의 개수가 달라져. 그 다음에 홀수였을 때는 a의 부호에 상관없이 여기 전부 다 몇 개? 한 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 먼저 볼게요. 얘 먼저. a가 여기 있었다고 치든 아니면 여기 있었다고 치든 상관없이 여기가 a였다면 만나는 그 점 있지. 요 점의 x 좌표가 여기는 얘의 뭐겠어? 근이겠지. 근 중에서 실근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 실근을 우리는 n제곱근 a라고 그냥 정의했어요. 그냥 이렇게 된대. 그냥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 되나요? 됐죠? 얘가 그럼 여기서 얘 a가 여기 있었을 때 a가 음수였을 때는 여전히 이렇게 되는 얘가 n제곱근 a라고 그냥 표현하기로 한 것뿐이에요. 오케이? 근데 얘가 짝수였을 땐 좀 문제가 좀 특이해져. 뭐냐면 얘가 짝수였을 때 a가 양수일 땐 두 개잖아, 그지? 여기서 이렇게 된 거 하나랑 이렇게 된 거 두 개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걔는 당연히 y축에 대해서 당연히 딱 대칭일 것 같고, 그지? 대칭일 것 같고, 그 중에서 양수인 거를 n제곱근 a라고 정의했어요.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됐나요? 다시 n제곱근의 정의가 뭐예요? 그럼 n제곱근의 정의는 이렇게 보면 돼요. x의 n제곱이 a가 되는 그 실근 중에서 n이 홀수였을 때는 그 실근 자체를 그냥 n제곱근 a라고 정의한 거고요. n이 짝수였을 때는 그 실근 두 개 중에서 a가 양수면 실근 두 개 중에서 양수인 걸 n제곱근 a라고 정의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죠? 다시 요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a가 0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요 점 자체가 그냥 n제곱근 a가 되는 거고 그냥 n제곱근 그냥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뭐 그냥 0일 테니까 신경 쓸 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a가 음수였다고 생각하면 이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근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음수인 상황에서 여기는 이 n값이 짝수였다면 그걸 만족하는 n제곱근 a라고 하는 건 없을 거예요.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됐죠? 여기는 얘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봐봐. 얘가 실수였을 때는
두 가지로 상황을 실수인 건 두 가지로 상황이 딱 나눠지는 거야. n 값이 홀수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홀수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걸 만족하는 그 n제곱근은 총 몇 개가 될까요? 판단해 봤더니 얘는 무조건 몇 개가 돼요? 한 개가 돼요. 그리고 그 한 개를 뭐라고 정의했습니다? n제곱근 a라고 정의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n값이 만약에 짝수였다면 n이 짝수였다면 얘는 상황에 따라 또 나눠지게 되겠다. 맞아요? a가 양수였을 때랑 a가 0이었을 때랑 a가 음수였을 때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지?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가 양수였을 때는 이거 실수인 거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온다. 실수는 a가 양수였을 때 실수 몇 개? 두 개가 나온다. 그 중에서 하나는 양수인 거를 n제곱근 a, 그 다음에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그냥 정의했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a가 0이었을 때는 실수인 거 딱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걔는 그냥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n제곱근 0. 그 다음에 이럴 때는 하나도 안 나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 허수인 건 어떻게 되겠어? 똑같지 뭐. 얘가 이렇게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전체 몇 개니까? N개. 전체 n개니까 홀수일 때는 무조건 허수인 게 몇 개밖에 없어? n-1개일 수밖에 없어. 왜? 실수인 거 하나밖에 없대요. 전체가 몇 개가 돼야 되니까? n개가 돼야 되니까. 그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짝수였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나눠지겠어. a가 양수일 때랑 a가 0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져서 얘 때는 n-2개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n-1개가 될 거고 이건 n개가 다 허수였을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래서 n제곱근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면 되게 편해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n제곱근 a 중에서 이 n제곱 있잖아. n제곱이 짝수라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겠다면.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짝수였을 때는 여기는 이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n이 만약에 홀수였다면 얘가 홀수였다면 여기 있는 얘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만족하는 실수값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근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라고 일단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놓지. 오케이? 그럼 이제 너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예요. 봐봐. 정확하게 봐봐. 그럼 A의 n 제곱근이라는 애랑 n 제곱근 A라는 애랑 요거 두 개의 용어는 정확하게 비교를 해줄 수 있어야지. 봐봐. 이건 몇 개니? n개예요. 그지? 이건 n개입니다. 그지? 그 중에서 얘가 n이 홀수였을 때는 오케이? 그 중에서 n이 홀수였을 때는 그 중에 실수인 걸 얘라고 한 것 뿐이고 오케이? 얘가 짝수였을 때는 a가 양수라면 두 개가 생길 텐데 그 중에서 양수인 걸 얘라고 정의한 거예요. 정의 좀 복잡하지? 확실히 딱 머릿속에 잡혀야 돼. 개념 자체가. 됐어요? 봐봐. 얘는 제곱근이라는 건 사실상 영어로 쓰면 루트예요. 루트.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제곱근 4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루트 4구나 기호로 루트 4구나 이렇게 쓰는 거야. 다시 n제곱근 a라는 건 그냥 n제곱근 a군요. 이렇게 쓰는 게 그냥 n제곱근 a예요. 오케이? 다시 a의 n제곱근은 몇 개 있는 거고 n개 있는 거고 n제곱근 a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 요거 딸랑 하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그냥 얘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 중에 얘가 포함되어 있겠지. 물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만 a가 음수인데 n이 짝수면 다시 a가 음수인데 n이 짝수면 이런 거 없잖아. 맞아요? 그렇게 정의해 놓습니다. 지금 이게 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그지? 복잡해 보이니까 아까 전에 그래프 그려준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편해요. 다시 이렇게 돼 있대. 만약에 S에 다시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5의 세 제곱 근 몇 개? 고민하지 마. n제곱근 몇 개? n제곱근 몇 개?
n개, 세제곱근 몇 개? 3개. 오케이? 얘의 세제곱근 무조건 3개입니다.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몇 개? 제일 먼저 우리 판단해야 될 게 뭐야? 여기 요거 첫 번째 요거 홀수니 짝수니 요거 먼저 판단. 홀수면 무조건 1개. 오케이? 여기는 이 값이 홀수면 무조건 1개, 홀수면 무조건 1개.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혹시라도 짝수였어요. 그럼 검사해야 돼. 뭘 검사해? 얘를 검사해. 오케이? 여기는 얘가 양수니 음수니 영이니 검사.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양수였으면 몇 개? 2개. 얘가 0과 작았어요? 0개. 얘가 0이었어요? 얘는 1개.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제일 먼저 볼 거 뭐라고? 얘 먼저 봐요. 알았지? 홀수인지 짝수인지. 홀수면 무조건 이거 몇 개? 1개. 그 1개를 뭐라고 한다고? n제곱은 a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짝수였어. 그럼 이제 앞으로 가는 거야. 얘를 검사해. 여기는 얘는 양수였을 때는 2개. 그 2개 중에서 양수인 건 n제곱근 a, 음수인 건 마이너스 n제곱근 a. 됐죠? 그 다음에 a가 0이었을 때는, 여기 얘가 0이었을 때는 n제곱근 0. 걔는 어차피 0. 1개밖에 없습니다. a가 음수였을 때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수인 건 없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개념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가자. 자, 그럼 봐봐. n제곱근 a가 있었대 라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이미 벌써 요게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얘가 홀수거나 얘가 짝수라면 얘는 0 이상이었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있었대. 그럼 이거를 n제곱하면은 얘는 무조건 a가 됩니다. 참일까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a가 될까요? 무조건? 이 표현은 무조건 참일까요? 얘는 무조건 참이에요. 왜냐면 봐봐. 이거 근이라며. 맞죠? 이방정식 근이라며. 맞죠? 이방정식 근 중에 n제곱근 a도 있을 거고 뭐 허수인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이게 몇 개가 있었겠어? n개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 근이 있으면 그 근을 여기다 x 대신에 집어넣으면 이방정식 성립하는 거 맞잖아. 정의상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예요 얘는. 오케이? n제곱하면 a가 되는 수니까 n제곱 했으니까 당연히 a가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여기는 얘는 그냥 얘가 되는 게 맞는데 n제곱근에 a의 n제곱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오케이?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또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거야. 뭐냐면 봐봐. 우리 루트 a제곱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절대값 a라고 하기로 했잖아. 맞아? 세제곱근 a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얘는 그냥 a라고 하기로 했었지.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얘가 세제곱을 해버려도 여기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어차피 얘가 음수였으면 얘도 이거 전체도 음수가 될 거고 이거 계산한 결과도 음수가 나와서 상관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음수가 됐으면 걔는 제곱하는 순간 양수가 돼버리고, 그지? 그러니까 얘를 짝수 제곱하는 순간 걔가 양수가 돼버리고 걔에 대한 제곱근이 돼버리니까 그 중에서 양수인 거는 얘가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절대값이 붙어서 양수 취급을 해줘야 돼. 양수 취급으로 만들어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n이 홀수라면, n이 홀수였다면 여기는 얘는 그냥 a가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n이 만약에 짝수였다면 얘는 절대값 a로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됐나요? 예를 들어서 봐봐. 마이너스 2에 n제곱에 다시 4제곱에 4제곱근 이렇게 돼 있었어. 얘는 뭐예요? 2입니다. 됐나요? 얘는 그냥 2예요. 근데 마이너스 2에 세제곱근 이렇게 돼 있었어. 얘는 마이너스 2예요. 홀수 짝수에 따라서 이렇게 절대값을 붙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알지? 짝수인 것들은 절대값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얘는 2가 생략되었던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 짝수니까 절대값 붙어서 나왔던 거고 여기는 얘는 그냥 나왔던 거.
여기까지 하면 끝이야. 이게 다야. 되게 쉽죠? 잠깐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되새김질 한 다음에 문제 좀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해보자. 요거 헷갈리지 않게 머릿속에 확 정리해놔야 된다. A n제곱근 몇 개? 승현아? n개. 오케이? A의 n제곱근 n개. 됐나요? 그중에 실수인 것은 n값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달라요. 홀수일 때 무조건 1개, 짝수일 때 또 A 값에 따라 달라요. A가 양수일 때 2개, 0일 때는 1개,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0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애에 대한 분석입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조금 헷갈려.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차근차근 보면 되게 쉬워. 한번 보자.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자연스럽게 가봐. 여기는 얘가 봐봐. 여기는 얘 숫자 일단 신경 쓰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일단은 뭐부터 신경 쓰는 거냐면 여기는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먼저 신경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가 홀수네. 그럼 실수인 거 몇 개야 무조건? 1개잖아. 근데 2개래. 무조건 틀린 거지. 오케이? 됐어? 두 번째 봐봐. 여기는 세제곱근이에 무조건 몇 개? 1개. 1개 틀린 거지. 됐어요? 그럼 요거 보자. 자, 16의 4제곱근이네? 그럼 그제서야 나는 여기는 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얘는 얘 양수네요. 실수인 거 몇 개? 2개인데 얘 2개 나온 거 같으니까 얘는 검사 좀 해봐야겠다. 그치? 그럼 우리는 아직 정의밖에 안 배웠으니까 여기는 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6의 4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4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예요? 16이 되는 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 방정식의 근 중에서 그 근을 가지고 16의 4제곱근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이 방정식의 뭐를? 근을 여기는 얘 뭐라고? 그러니까 16의 4제곱근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실수인 게 나는 궁금했나 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를 내가 x의 4제곱 빼기 16은 빵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 x-2에다가 x 더하기 2에다가 뭐가 돼요? x제곱 더하기 4까지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x근이 지금 2가 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서는 지금 뿔만 2i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2개 허수 2개 그 다음에 뭐 실수인 거 2개 그러니까 실수인 거 2개 플러스 마이너스 정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되나요? 처음에 정의대로 가는 거예요. 완전 정의대로. 자, 2번 한번 볼게요. 봐봐. 일단 뭐부터 봅니다. 뭐부터? 그치, 3. 요거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그냥 몇 개? 1개. 그 다음에 여기 4제곱근 요거 짝수잖아. 그럼 이제 앞에 거 검사 해봤더니 양수네? 몇 개? 2개. 그럼 답은 2가 됩니다. 아유 쉽다 그지? 되게 쉬운 거예요. 3번 봐요. 3번 봐. 자, 25의 제곱근은 몇 개? 우리 루트에서 이 생략했듯이 제곱근이라서 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서 2제곱근 이게 2가 생략된 거예요. 오케이? 됐어? 이게 몇 개? 2개. 그지? 얘 틀렸네. 얘는 4제곱근이야. 4제곱근 중에서 얘를 봤더니 양수. 그러니까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1개잖아? 틀렸어. 그지? 그럼 얘는 제곱근 9네. 제곱근 9는 뭐라고요? 루트 9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3인 거지. 얘는 틀렸네.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래.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몇 개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몇 개 있어야 돼요? 난 지금 실수인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개. 제곱근이니까 2개. 오케이? 그냥 한 개밖에 없잖아. 일단 틀린 거야. 됐나요? 그리고 실제로 뭐가 되겠어요,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i랑 마이너스 i랑 2개가 나오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근이네. 그럼 한 개잖아. 한 개. 맞죠? 근데 한 개 나온 거 맞으니까 얘는 검사해봐야겠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마이너스 27이 되는 이 방정식 풀어주세요. x 세제곱 더하기 27은 빵입니다. 요 방정식 풀어주세요. x의 제곱. 다시 x 더하기 3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에다가 더하기 9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여기서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근 하나 무조건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얘 판별식 넣어보면 9 마이너스 36이니까 음수잖아. 그지? 여기서 허근 2개 나올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근은 총 몇 개입니다? 3개입니다. 그 중에서 실수인 거는 마이너스 3인 거 맞네요. 흘러가죠? 정리대로 가면 돼. 자 4번 볼게요. 자 봐봐 1번 봐봐 1번 요거 1번 봐봐 요거 뭘까? 마이너스 a지. 왜? 그냥 이렇게 생긴 애가 이때 그걸 세제곱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긴 애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는 애 중에서 실수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는 애여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양수는 문제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마이너스 a가 되는 1번은 맞네요. 8번 소리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봐봐 이제 이게 제곱근이에요. 제곱근.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얘를 검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얘는 얼마니?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현혹되지 말고 얘는 그냥 4예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건 4의 뭐입니다? 그래 제곱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4의 제곱근.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요? 제곱해서 뭐가 되는? 4가 되는 그런 수였구나.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는 틀렸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봐봐. 얘도 얘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숫자는 몇이에요? 16이죠? 그러니까 얘는 16에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4제곱근이 된단 말이야. 4제곱근. 그럼 얘는 정의상 x의 4제곱은 16이 돼야 되는 애고 당연히 그 중에서 실수인 건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있을 건데 걔가 얘인지는 체크해봐야 되니까 요거 아까 풀어봤을 때 나왔었잖아.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다? 3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4번 가볼게요. 자, n이 짝수이고 a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실수값은 몇 개입니다? 2개입니다. 맞아요? 허수값은 몇 개일까요? n-2개. 그치?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총 몇 개일까요? n개.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n이 홀수일 때, 이거 홀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딱 하나가 뭐겠어요? n제곱근?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맞는데 이거 결국 나가면 이거 되는데 좀 찝찝하다 그지? 저 맞아요? 아니 3번이 틀렸네. 3번이 틀렸네. 4제곱근 중 실수인 게 이거 2개인 거지. 맞아요? 4제곱근은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돼. 5번이 맞는 거야. 이거는 요 마이너스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이렇게 쓰면 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1에 이렇게 n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3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n은 홀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거 우리 루트에서 빼내듯이 똑같이 빼내버리면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1로 빠질 거고 거기에 n제곱근 3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됐죠? 찝찝한 게 아니라 이게 답이었어요. 이제 3번이 틀렸어. 다음 5번. 이거 재밌는 문제. 자, 2 이상의 정수 n에 대해서 10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했어. 오케이? 2 이상의 정수에 대해서 10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했어. 그럼 난 제일 먼저 여기는 얘를 판단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fn이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는 당연히 n이 홀수인지 혹은 n이 짝수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n이 홀수라면 실수인 거 무조건 1개라고 했고 짝수라면은 여기는 얘를 검사해야 되는데 얘가 양수니까 얘는 2개가 나오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봐봐. 똑같은 상황인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0이었잖아. 그러니까 GN이라고 하는 거 똑같이 내가 이렇게 N이 홀수일 때,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나눠 생각을 한다면 얘는 무조건 한 개지 뭐. 그리고 얘가 짝수라면 얘를 검사하기로 했었는데 여기는 얘가 음수잖아, 그지? 얘는 몇 개? 한 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뭐 여기다 3 넣으면 뭐야? 3 넣으면 홀수니까 무조건 1이지. 요거는 2겠지. 맞아요? 얘는 무조건 1이지 뭐. 여기는 얘는 빵이겠지. 답은 4입니다. 선생님이 다 풀어주는 이유가 너희 숙제를 줄여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숙제는 지금 뭐 뭘로만 하려고? 일단 수열로만 나가려고. 그렇지? 수열. 지수는 일단 처음에 개념 잡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 개념만 선생님이랑 확실하게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10번까지는 다 풀 거거든? 1번부터 10번까지 다 풀 거야. 그 다음에 즉 거듭제곱분 계산, 이 계산 있잖아. 이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알죠? 근데 이거 계산 다 되니 너희? 아직 연습해봐야 돼? 한지 좀 됐지? 오케이. 조금 이따 그거 좀 해야겠다. 숙제를 줄여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자, 볼게요. 봐봐. 세제곱근이래. 실수인 거 몇 개야? 한 개. 제곱근이래. 얘 검사해보자. 이거 양수지. 네. 그죠? 이건 3이잖아, 3. 아니? 얘 양수인 것을 B라고 했대. 이게 뭐 루트 3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뭐 3 빼기 1입니다. 아니. 실수인 것이었네. 실수인 것 개수가 아니라 미안해요. A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의 6제곱의 세제곱근이라고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애가 A잖아. 이게 A. 이게 A.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2에 일단 얘는 마이너스 이거 세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요거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됐으면 이거 세제곱이니까 그냥 그대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1 되고 이것도 그대로 나가면서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지금 이건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n제곱근 a의 n제곱 계산하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는 뭐가 됩니다? 그냥 그대로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뭐가 됩니다? 절대값 a가 됩니다. 지금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홀수였으니까 요거 두 개로 이렇게 쪼개서 생각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하면 2의 제곱이니까. 그죠? 다음 7번. 자, 이제 눈으로 한번 해보자. 한 명씩. 채연아. 1번. 맞아요? 잘 봐요. 세제곱근입니다.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요. 일단 틀린 거야. 오케이? 됐죠? 그다음 미륵 2번. 네. 2번 맞아요? 틀려요? 8번 하고 있어요. 아, 7번 하고 있어요. 7번. 7번에 2번. 고민하지 마. 요거부터 보라니까. 요거부터. 홀수의 짝수니 홀수예요. 홀수는 무조건 몇 개입니다. 실수인 거? 무조건 한 개입니다. 실수인 거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됐나요? 3번. 승현이. 그렇지. 4제곱근 중에서 8의 4제곱근이라고 돼 있으면 실수인 건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써 있잖아. 검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틀렸어요. 그죠? 그다음 4번. 가륜이. 맞아요. 맞죠? 얘가 홀수라며, 그지? 그럼 상관없이 무조건 실수인 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찬성. 틀려요. 몇 개가 됩니다? 얘가 짝수래요. 앞에 봤더니 음수네. 깡개죠. 됐어요? 지금 찬성, 미르. 2명. 이거 다시 들어. 그렇지. 이거 정확하게 딱 개념 잡혀야 된다.
이거 한 번만 할 거야. 이 얘기 계속 또 하긴 또 그래요. 알지? 정확하게 딱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8번 볼게요. 8번. 자, 여기는 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A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B라고 했어요. 그럼 봐봐. 지금 상황이 뭐예요? 세제곱근 4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얘 제곱근 중에서 라고 했잖아. 그지? 얘 제곱근 중에서. 얘 제곱근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루트. 양수인 거니까 루트 그냥 이렇게 된다. 그지? 되나요? 그 다음에 16의 세제곱근 중에서 라고 했잖아. 그지? 실수인 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세제곱근 1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냥 이거 두 개 지금 더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되나요? 이거 더해주는 건 계산은 아직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왜 벌써 여기 나왔지? 넘어가요. 여기까지만 해. 그렇죠? 얘가 되고 얘가 되는 A가 얘가 되고 B가 얘가 되는 것만 지금은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조금 있다가 이거 계산하는 거 다시 알려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 보자. 자 9번 실수 X와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N제곱근이래. 그럼 나는 처음에 뭘 먼저 검사할 텐데? N 먼저 검사할 텐데.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검사할 텐데 얘가 짝수였다면 X도 검사할 텐데. 그치? 그러니까 얘가 홀수인 거 먼저 봐봐. 여기 얘 N이 여기 있잖아. 그치? 얘 홀수인 거 봐봐. 그럼 얘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얼마예요? 1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얘가 짝수였을 때는 얘를 볼 건데 얘가 짝수였을 때는 앞에 있는 얘네들을 볼 건데 걔네들이 양수일 때 몇 개? 2개. 그 다음에 음수일 때 1개. 이렇게 나오겠죠. 알고 싶다, 그지? 마지막 10번. 자, 그럼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의 개수를 A라고 했어요. 몇 개예요? 자, A 몇 개? 3개. 세제곱근이니까 3개. 오케이? 세제곱근이니까 3개. 그 중에 실수인 것이 우리가 하던 얘기였고, 그지? 그 다음에 짝수일 때, n이 짝수였을 때 2의 4제곱에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래. 몇 개? 2개네. 됐어요? 오케이. 다음. 여기는 얘, 이상한 수가 있어, 그지? 이상한 수가 있는데, 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C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얘가 뭐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밑에를 봤더니 얘는 2의 10제곱이고요. 밑에를 봤더니 2의 12제곱입니다. 맞아요? 됐니?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네. 음수다, 그지? 분모는 음수였어. 그럼 얘는 2의 6이다, 그지? 얘는 2의 4제곱이고. 얘가 더 크네? 얘 양수잖아. 그럼 음수분의 양수니까 얘는 무슨 수? 음수. 그럼 얘 음수였으니까 이거 몇 개? 빵개네, 빵개. 보이? 빵개네. 그죠? 그럼 얘가 빵이잖아, 그지? 뭐야, 문제가 왜 이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잖아, 그지? 1이지 뭐. 이상하다, 그지? 이상하다. 어떡하지? 됐나요? 봐봐, 지금 오늘 한 거. 자, 지수 파트에서 처음 얘기하는 게 거듭제곱근 얘기잖아. 그지? 거듭제곱근 얘기인데, 거듭제곱근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가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얘는. 계산력이랑 상관없습니다. 그지? 계산하는 건 진짜 상관없어. 얘는 뭐만 하면 돼? 정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냥 그거대로 찬찬히 검사해 가면서 풀면 되는 거야. 알지? 다시 A의 찬성 A의 N제곱근 있었어. 몇 개? 고민하지 말라고. 몇 개 있다고? N개 있다고. 오케이? N개 있어요.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을 조사하고 싶었어. 그럼 제일 먼저 난 뭘 검사해? 그렇지. 여기는 얘를 검사해. 첫 번째, 얘가 홀수인지 아니면 짝수인지 검사해. 그지? 그 다음 홀수라면 무조건 다이렉트로 한 개. 지금 실수인 것 개수하고 있는 거야. 실수인 것.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짝수였어요. 그럼 뭘 검사해? A를 또 다시 검사해.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또 몇 개로 나눠지니까 3개로 나눠지니까 A가 양수였을 때는 몇 개? 2개. 그 다음에 A가 0이었을 때는 1개. 그 다음에 A가 음수였을 때는 빵개.
이게 다거든. 오케이? 여기다 추가해줄 내용 딱 두 가지만 더 봐봐. n 제곱근 a와 a의 n 제곱근의 정확한 차이와, 그지? 얘 중에 얘 있다. 뭐니? 얘 중에 얘 있어요. 물론 A가 음수고 얘가 짝수면 이런 거 없지만, 그지? 어쨌든 얘는 얘 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걸 만족하는 집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만족하는 집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을 항상 뭐예요? 포함하고 있어요. 그지? 여기는 얘는 뭐라고 정의한 거니까 실수인 것으로, 그치? 실수인 것. 그 중에서도 얘가 짝수고 얘가 양수였다면 실수인 것 중에서도 양수인 것으로 정의한 거니까. 됐나요? 요거 하나 알면 되고, 그 다음에 n제곱근 a의 n제곱은 무조건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여기는 얘 그대로 나와요. 정의예요. 이거 정의야, 정의. 그 다음에 n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나눠가지고 a가 되거나 절대값 a가 되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다예요. 이것만 가지고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푼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a의 n제곱근의 원래 정의는 뭐라고요? n제곱해서 뭐가 되는? a가 되는 이렇게 되는 얘의 근을 n제곱근 a라고,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고 싶었다면 이 방정식 푸는 게 당연한 얘기인 거야. 알았지? 왜냐면 정의 자체가 뭐였으니까? 얘였으니까. 됐나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 지수가 뭐야? 지수가 그냥 여기 이렇게 a에 이렇게 x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지수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밑이라고 해요. 그지?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지수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그 곱하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알아? 곱하기.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했어요.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2를 몇 번? 5번이나 더 했네요 라는 의미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처음에 애시당초 지수가 만들어졌던 그 이유는 뭐냐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했대요. 5번을 곱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a를 5번 곱했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지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저기 있는 저 x, 즉 지수 쪽 있지. 지수 x, 여기는 밑 이렇게 있어.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었냐면 자연수밖에 없었어요. 지수 x, a 이렇게 된 자연수밖에 없어. 왜냐면 애시당초 처음에 만들어지길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몇 개 곱했냐 이걸로 만들어진 게 지수였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밑 여기는 이 a라고 하는 거는 실수 전체 그냥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상관없었거든. 근데 쓰다 보니까 여기는 얘를 확장을 하고 싶었던 거야. 뭘로? 정수로 확장을 하고 싶었던 거야. 무슨 말이냐면 a의 0제곱이나 a의 마이너스 1제곱 같은 거, a의 마이너스 2제곱 같은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지. 오케이?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정의가 새로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새로 정의된 게 얘는 무조건 1이 될 거예요. 여기는 얘는 a분의 1이 될 겁니다. 여기는 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의 n제곱분의 1이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것 뿐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음수지수는 분수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이 됐다면은, 지수가 0이 됐다면 그애는 이 a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1이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됐다면, 여기서 이 밑의 조건 자체는 얘는 지금 자연수에서 정수로 뭐가 됐어요? 확장이 됐어요. 그렇지? 확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 밑은 반대로 축소가 돼버려.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a가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a가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로 이렇게 축소가 돼버려요. 0을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지?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확장을 시키고 싶었던 거야. 무슨 확장을 시키고 싶었냐면 얘를 유리수까지 이렇게 확장시킬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봐봐. 우리 x의 n제곱이 뭐래매? a래매. 그지?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값을 생각한다면 그 x는 내가 n제곱근 ao라고 지금 정의를 해놓은 거잖아. 그지? 물론 n값이 짝수였을 때는 a가 양수일 때만 되는 거고 그냥 양수인 애만 여기는 얘로 정의를 한 거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면 봐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지수를 없애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지수 법칙 간단하게 이제 이런 작업을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
오케이? 여기는 얘가 알고 보니까 뭐야? 유리수잖아, 그지? 얘가 유리수라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봤더니 얘 어차피 얘랑 곱하면 걔가 x가 돼버리는 거고 a의 n분의 1제곱이 그럼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 새로운 정의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 정의가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n제곱근 a라고 봐줄래요. 이런 정의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a의 n분의 m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뭐 n제곱근 a의 m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확장을 시켜놨더니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켜놨더니 문제가 발생했어.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기 있는 얘는 얘가 짝수면 무조건 양수여야 되잖아. 그치? 이런 값이 존재하려면. 맞아? 여기 있는 얘가 홀수였다면 상관이 없었지만 여기 있는 요 n값은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고 좀 상황이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하자니 여기 있는 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기 있는 이 밑을 그냥 이렇게 양수로만 그냥 하지 뭐 라고 그냥 축소를 시켜버린 거야. 됐나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가지고 유리수까지 지수가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할 수 있어? A의 모두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A의 뭐 3분의 1제곱 혹은 A의 1.25 이런 것도 다 계산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정의를 선생님 지금 요건 너희들 알고 있었을 것 같고, 그지? 알고 있었을 거고. 여기는 얘도 당연히 알고 한번 들었으면 알고 있었긴 하겠지만 요 정의 정확하게 기억해 놓자. 요렇게 정의를 해놨더니 얘가 유리수까지도 확장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유리수라고 해서 유리수에서 끝나기 좀 아쉽잖아. 우리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실수까지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를 실수로 확장을 시켜봤는데 그냥 생각을 해봤더니 봐봐. 루트 2라고 하는 건 무리수지. 무리수만 추가시키면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얘는 1.414 어쩌고 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가고 있는 어떤 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무리수라고 하는 거는 무한계의 유리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0.4 더하기 0.01 더하기 0.004 더하기 이런 식으로 무한계의 유리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한다면 얘가 무리수일 때도 성립한다고 가정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한 정의가 필요 없이 그냥 실수까지 확장됐고요. 그 다음에 A도 여전히 그냥 뭐 변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확장된 거야. 그래서 이게 그냥 지수의 확장이거든. 여기 이렇게 확장시켰을 때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지수 법칙이라는 게 여기까지 와서도 다 성립하는군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지수 법칙이라고 해봐야지. 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뭐가 됩니다?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됩니다. 예전엔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다 모일 때만 됐었냐면 자연수일 때만 됐었어. 그지? 자연수일 때만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다가 나누기 A의 N제곱을 했을 때 이 결과도 A의 M 빼기 N이라고 쓰긴 했었지만 사실은 여기는 얘는 M이 N보다 클 때만 이렇게 썼었고요. M이 N보다 작을 때에는 A의 N 빼기 M분의 1이라고 썼었고, 그 다음에 얘가 서로 같았을 때는 얘는 그냥 1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썼었거든, 사실. 근데 여기는 얘를 얘가 지금 음수가 될까봐 0이 될까봐 지금 걱정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썼던 건데, 이제는 그냥 써도 되겠다. 그지? 유리수까지 확장이 됐으니. 실수까지 확장이 됐으니. 그러니까 난 여기 M값의 M이랑 N의 대소의 관계없이 항상 여기는 얘가 성립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뭐 실수든 뭐 허수만 아니면, 그지? 실수니까 아무거나 들어가도 여기는 얘가 무조건 성립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또 간단하게 A의 M제곱 요거 전체의 N제곱이 뭐가 됩니다? 얘가 A의 N제곱이 됩니다. 이런 것도 여전히 다 성립합니다. 됐죠? 간단한 그런 지수 법칙들이 어디까지 확장됐을 때,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됐을 때도 여기는 얘가 양수기만 하면, 밑이 양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성립합니다라고 나는 이제부터 생각할 거고, 걔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해주고 싶어요.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 이렇게 N제곱근 A에 이렇게 있는 거 곱하기 N제곱근 M제곱근 뭐 A 뭐 이런 건 없겠다.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는 당연히 n제곱근 a에 m 더하기 l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지? 여기는 얘는 뭐 a에 n분의 m 더하기 l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수 법칙, 여기는 이 정의에 따라서 지수 법칙만 써주면은 내가 충분히 다 계산할 수 있군요.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지수 파트에서 뭐 끝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실제로 해볼 건데 지금부터 몇 개만 유형별로 한두 개씩만 해볼 건데 계산을 해가면서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어색한 부분들을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지금부터 너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얘가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를 자꾸 생각해 가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저기는 저 1번이 지금 궁금하대. 그러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봐봐. 2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꾸고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2에 뭐가 됩니다? 1제곱이 되면서 얘는 2가 됩니다. 이거는 맞네요. 이렇게 풀어도 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어차피 세제곱근 A 세제곱근 2가 있었고 곱하기 세제곱근 지금 4가 있었으니까 여기 얘는 세제곱근 뭘로 바꿔? 8로 바꿔. 그럼 세제곱근 뭐가 되니까 2의 세제곱이 될 테니까 여기는 얘 양수잖아, 그지? 얘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 거죠.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풀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2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얘도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요런 방법. 그러니까 유리수 지수로 표현해서 푸는 게 편한 게 있고, 아니면 이런 걸로 그냥 거듭제곱근 형태로 만들어서 푸는 게 편한 게 있어. 두 가지를 다 해볼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하다 보면 뭐가 편하겠구나 바로 느낌이 딱 오거든.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를 한번 보자. 여기 있는 이 2라는 이 숫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얘는 2의 뭐가 돼요? 3분의 1제곱이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2의 6제곱일 테니까 여기 있는 이 2라는 애를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뭐가 되냐면 3분의 6에 또 3분의 1이네. 이해돼요? 됐나요? 이렇게 지금 두 개를 곱해주세요 이거였거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2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잖아, 그지? 그럼 얘는 여전히 그냥 2의 1제곱 되면서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얘를 먼저 보는 거지.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세제곱근 2 이렇게 그냥 냅두고요. 그 다음 저기 있는 쟤를 봤더니 얘는 9제곱근 뭐가 됐어요? 2의 6제곱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우리 거듭제곱근 성질을 가지고 생각하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약분 가능하거든. 됐나요? 기억나니 이거? 이거 안 해도 될까? A의 N 제곱근 M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 여기는 얘는 요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N제곱근 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다들 알고 있죠? 이게 왜 그런 거야? 이게 A의 요 부분이 분모로 가면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얘는 분자로 가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약분되면서 얘는 A의 N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는 얘가 지금 3, 여기는 얘 2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근에 2의 세제곱 될 테니까 얘는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다 뭐 해주세요? 그냥 계산해주세요. 됐나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해. 다 유리수 지수를 바꿔서 푸는 게 편해요. 그래서 아까 써놨던 그 유리수 지수로 바꾸는 방법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바꿔놓고 요거대로 그냥 하나씩 예를 들어서 요 문제를 풀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5에 뭐가 돼요? 3분의 1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얘는 5에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얘가 되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얘가 되는 게 잘 안 될 수 있는데 차근차근 생각해봐. 이게 분모에 있는 거는 분자를 올리려면 지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요 원래 지수가 뭐였는지 봤더니 원래 지수가 2분의 1이었잖아, 그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별 진짜 계산을 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되게 드라마틱한 계산도 되게 많이 해. 뭐냐면 A분의 1이 이렇게 있었나 봐. 이거는 괜찮아. 세제곱근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있었나 봐. 이렇게 있었나 봐.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가 지금 뭐야? 당연히 이게 3분의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이거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냐면 2의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계산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나중에는 이런 계산을 해요. 2의 3분의 1 이런 게 있었나 봐. 오케이? 그럼 갑자기 여기 분수니까 원래대로 바꿔주고 싶어서 갑자기 지수에 마이너스를 붙여버려. 그리고 여기 3이었으니까 여기 3 이렇게 바뀌겠죠. 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계산을 하게 돼요.
얘가 얘야? 그냥 쉽게 말하면 얘가 얘라는 소리잖아 이거는. 맞아? 말도 안 되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진짜 이게 되게 다양해. 진짜 되게 많아요. 이런 계산을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되는지만 이렇게 분수 쪽에 이렇게 다시 a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여기 있는 이 지수에 뭘 붙여주세요?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n분의 n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다면 지수 쪽에 이렇게 분수가 들어가 있었다면 그럼 여기 얘는 m제곱은 a의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쵸? 얘는 얘가 되는 거고 얘는 얘가 되는 거야. 얘는 얘가 되는 거고 얘는 얘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얘가 분수라고 해서 갑자기 뒤집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죠? 그것만 주의해서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해보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진짜 재미없어. 그냥 계속 그냥 풀어. 오케이? 풀어. 그럼 봐봐. 좀 어려울 만한 문제 하나 골라보자. 예를 들어 13번 보세요. 13번. 얘가 뭐 되게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요. 봐봐. 선생님이 푸는 방법을 일단 봐봐. 여기 2 먼저 보였어. 2가 먼저 보였어. 여기 2분의 5가 보이고 4분의 1이 또 보이지. 그러니까 나는 얘랑 곱하면 8이니까 8분의 5 이렇게 그냥 한 번에 갈래.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여기 또 있었잖아. 그지? 2가 또 있었잖아. 2를 기준으로 지금 본 거니까 2를 여기서 다시 봤더니 여기는 얘는 뭐가 됐냐면 뭐가 돼요? 6n분의 9가 되지. 그죠? 그러니까 6n분의 9가 됐는데 걔는 분모 쪽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뭐랑 뭘 해결한 거야? 여기는 얘에 대한 거, 여기는 얘에 대한 걸 그냥 한 방에 해결한 거예요. 그 다음 곱하기 3을 가지고 해결해 봅시다. 3 봤더니 여기 얘는 분수 쪽에 있었으니까 지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 거고 요거랑 요거 곱한 1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뭐야? 얘랑 곱하면 12잖아, 그지? 더하기 1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고 0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고요? 1이 되고요. 이 결과가 지금 뭐래요? 2에 8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랑 여기는 얘랑 누구랑 여기는 얘랑 그냥 같으면 되겠군요. 그냥 요식 하나 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수 쪽으로 한 방에 이렇게 유리수 지수 쪽으로 한 방에 변형을 시키면 편하게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둘 다 할 줄 알아야지 상황에 따라서 편한 게 다 다르니까. 됐나요? 그렇게 그냥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야. 특별하게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쭉쭉 계산만 해가면 돼요. 그러고 나서 유형 5번까지 가버리면 아니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 오면 숙제가 너무 많겠다. 오케이. 그냥 간단한 계산까지만 하자 우리. 그렇죠? 간단한 계산까지. 그래서 숙제는 그냥 42번까지만 나갈게. 괜찮죠? 네. 다음 주까지니까 진짜 괜찮은 거야. 맞죠? 진짜 괜찮은 거야. 대신에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수열 다 해보세요. 알지? 수열에 못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됐나요? 수열의 마지막에 대단한 마무리 못했지?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몇 문제 안 되잖아 대신에. 지금 한 40문제 정도 되나? 몇 문제 안 되니까 그거까지 다 해온 걸로. 그러니까 수열의 모든 문제 다 와. 여기는 얘는 40번까지, 42번까지만 풀어오는 게 이번 숙제예요. 근데 이번 숙제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선생님이랑 10번까지는 했고, 그치? 여기도 한 몇 문제, 30몇 문제 남았잖아. 그 문제는 지금 시간 조금 있으니까 지금 다 해결하고 가자 차라리.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는 숙제로는 그냥 뭘로만 수열로만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안 되는 건 개별 질문합니다.